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오늘 정말 너무나 덥네요. 이번 영상은 우리 문수사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부분, 즉 이제 눈썹과 연관된 관상 눈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구독자분 중에 어떤 분의 요청으로 만들어지는 영상입니다. 흔히들 눈썹은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눈썹이 다르다고 말을 이제 많이들 하고는 있습니다. 제 경력으로 보면 어찌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관상이라는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굴의 주름 하나까지도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 문수사들은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 시술을 통하여 고객의 얼굴 관상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문수사들의 기술 수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이마는 명예운을 나타난다고 보통 그럽니다. 또는 사람의 이마는 그 부모의 직업을 또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왼 이마는 뭐 아버지의 직업이, 또는 오른쪽 이마는 뭐 어머니의 직업이 들어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눈썹의 끝에서부터 머리 부분의 잔머리가 난 부분을 천이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천이궁은 자, 이게 주변 머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눈썹이 자, 이런 경우입니다. 자, 눈썹이 이렇게 났을 때 눈썹의 끝 부분과 우리 잔머리가 난 부분의 이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이제 관상학에서는 천이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흔히 이제 역마살이라고 하죠. 너는 역마살이셨어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이제 생활 주변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역마가 천이입니다. 천이라고 하는 것은 옮길 천자에 이동한다는 이자를 써서 천이라고 부르는데, 주거의 부분과 그 다음에 관직의 부분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집을 옮기는 운세가 들어있는 경우가 바로 이 천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뭐 물려받은 유산이나 또는 물려받은 재산과도 상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이는 눈썹의 꼬리와 이 잔머리가 난 부분, 이 공간만 보는 게 아니고 이 주변까지 다 아우러서 관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광대뼈가 있겠죠. 광대뼈의 상부서부터 이마에 이르는 이 부분을 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꺼지거나 또는 움푹 패이거나 또는 굴곡이 없이 반듯한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뭔가가 반듯하지 못하면 이게 안 좋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반듯한 사람은 뭐 사교성이 좋을 수도 있고 생활력이 뭐 좋다고 이렇게 뭐 알려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지도자라고 하죠. 뭐 시진핑 주석의 와이프가 펑리위안인데, 이 펑리위안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인데, 이 중국의 퍼스트 레이디 이마를 우리 인터넷에 한번 여러분들 검색을 해보시면 여자의 이마는 남자의 출세길과 아주 직결이 있다는 속설을 과연 믿을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은 유경수 여사분도 평생을 올림머리를 하고 시원스러운 이마를 드러내신 분이기로 유명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장관, 차관 또는 정부의 고관 대작들의 사모님들의 이마는 늘 시원하고 평평하고 또는 적당히 살이 붙어서 통통한 이미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천이궁 역시 피부의 색깔이 이게 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이 피부의 색깔이 맑아진다고도 하는데요. 눈썹 부위에 맑고 깨끗한 색깔을 띠면 관운이 좋은 기운을 주고, 관운에 좋은 기운을 주고, 또 어둡거나 탁한 색을 띠면은 직업상의 시비나 또는 생활에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전태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자,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눈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눈이 있게 되겠죠. 자, 전태궁은 이 눈과 눈썹 사이 이 부분을 전택이라고 합니다. 눈과 눈썹 사이를 말하는 거죠. 우리 동양학에서는 또는 관상학에서 사람의 얼굴 형상을 볼 때는 무조건 저도 이렇게 동양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은 눈썹을 제가 한 27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썹 주변의 형상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양학을 조금 이제 여러 책을 보면 관상학에서는 사람의 얼굴 형상을 볼 때 무조건 무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피부 색깔은 맑고 깨끗해야 하고 해당 부위, 그러니까 눈이면 눈, 광대뼈면 광대뼈, 이마면 이마, 이렇게 해당 부위에 특별한 굴곡이나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탄하거나 약간의 도톰한 형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관상학에서는 이제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태궁 역시 피부 상태는 맑고 깨끗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또는 이 넓이가 적당한 넓이를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직업이 문수사인데요. 문수를 하면서 가장 심도 있게 제 경력으로서 공부를 한 것이 바로 이 전태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메이크업에서 눈과 눈썹을 빼면 사실 포인트 메이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 동양인에게는 눈과 눈썹 사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천이궁 전태궁은 적어도 미용에 신경을 쓰시는 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관상의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 전태궁의 넓이는 얼마가 좋은가 하는 문제는 제가 이 전택의 넓이에 대해서 아주 많이는 아닙니다. 솔직히 조금 공부를 한 이유도 오늘날 우리 문수사들이 엠보 기술이든 수지 기술이든 또는 엄브레든 간에 눈썹의 아랫부분, 자, 여기가 아랫부분입니다. 자, 눈썹의 아랫부분, 즉 전택하고 바로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이 얼마만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얼마만큼 깔끔하게 시술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그 중요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눈썹의 아랫부분, 자, 여기가 아랫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눈썹의 아랫부분은 한문으로 얘기하면 정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가 눈썹털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고 있는 눈썹을 그냥 내비두면 눈썹 형태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가지를 쳐낸다는 의미에서 정지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눈썹 정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눈썹이 길어서 또는 눈썹이 방향을 못 잡아서 아래로 이렇게 처지면서 자라는 경우들을 우리 문수사들은 너무나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털이 자라서 눈썹의 모양을 해치기도 하고, 눈썹의 모양을 해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전택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수사들은 이 전택궁이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문수사들은 눈과 눈썹 사이를 얼마 정도 이격을 시키면서 눈썹 디자인을 하고 눈썹 시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왼쪽과 오른쪽의 눈썹의 위치, 그러니까 포지션이죠. 눈썹의 위치가 조금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의 눈의 위치도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전택의 공간 확보를 위해서 우리 문수사들은 좀 신경을 좀 쓰셔 주셔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결론은 관상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일자형의 눈썹만을 고집하는 많은 이제 한국의 기술자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관상하고는 사실은 뭐 개념을 좀 다르게 하는 눈썹을 만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서양인들은 전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서양인의 눈썹과 눈을 보면 서양인의 눈썹은 전택 부분에 우리가 눈두덩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눈두덩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주름이 많고, 서양인들은 눈과 눈썹 사이가 매우 좁아서 전택궁이라는 말이 거의 전택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양인들은 서양인들하고 얼굴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관상학적으로 이 전택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중국으로 시술을 다닐 때에도 고관 대작님들의 부인들을 제가 눈썹 시술을 많이 했는데요. 일자 눈썹을 제가 만들어 본 역사가 없을 정도로 일자형의 눈썹은 이 전택궁과 절대적으로 거리가 있는 눈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자형의 눈썹은 좋은 관상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눈썹 이미지입니다. 일자형으로 만들게 되면 전택의 공간을 더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듯이 일자형으로 만들게 되면 이쪽 부분의 전택의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택이 좀 좁아도 되지만 이쪽으로 갈수록 공간이 널찍한 공간을 자리를 하고 있어야지 좋은 눈썹 이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전택은 출세나 또는 부유한 남편이나 또는 사랑받는 결혼 뭐 등의 운이 아주 좋은 경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좋은 전택은 또는 돈과 자녀의 운에도 밀접한 영향을 사실은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전택은 여자들에게 좋은 것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전택은 피부가 맑고 깨끗하고 적당한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서양인들은 전택이 없습니다. 눈과 눈썹의 간격이 거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또는 주름도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동양인들의 동양학과 관상학으로는 서양인들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택궁이 사실은 이 좁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우리 문수사들이 시술을 하려고 보면은 이 눈과 눈썹 사이가 거의 붙어 있는 또는 많이 좁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의 성향은 좀 매사에 좀 치밀한 게 있고,
좀 냉정하고 냉철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다 이런 이제 느낌도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주위에 눈과 눈썹 사이가 상당히 좁으신 분들의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거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지나치게 치밀하거나 또는 인정머리가 없거나 또는 정이 없거나 하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눈썹이 바로 일자형 눈썹이기도 한데요. 이 전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전택궁이 좁은 사람은 부자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지킬 수 없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눈썹의 형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눈썹은 여기를 이제 미두라고 하죠. 여기를 이제 미구라고 하는데 조금은 이제 이 미구는 눈썹에 이제 뼈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를 눈썹의 몸을 우리가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눈썹의 산 부분을 우리가 뭐 탑이라고도 하고 산이라고도 하고 뭐 피크라고도 하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아치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한문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미각이 되겠습니다. 미각. 각진 부분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알다시피 미미라고 부릅니다. 이 눈썹은 집으로 말하면 사실은 처마에 해당이 됩니다. 비바람을 막아주는 처마 아시죠? 그 처마인데 그 부분을 사실은 일컫습니다. 눈썹에 털이 너무 많아서 빽빽하게 나 있는 것은 우리 동양 관상학에서는 좋은 그런 관상을 지닌 눈썹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눈썹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알고 있지만은 너무 많은 경우는 빽빽하게 너무 많이 나 있는 경우는 좋은 눈썹이 아니라는 썰도 있습니다. 적당한 결을 유지하고 제가 앞서 드렸지만 이 와모 적당한 눈썹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개수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당하게 결을 따라서 누워져 보이는 털의 형상을 우리가 와모라고 하는데 이 와모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눈썹이 좋은 눈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가 없고 뻣뻣하게 서 있는 직립모, 자 직립모는 막 서 있는 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직립모의 털을 가진 사람의 눈썹을 가진 사람의 좀 성격이나 성질은 그다지 좋지 않고 인덕이나 후함이 없는 그런 눈썹이라고 동양학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예전에 좀 사가지고 공부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마이천 선생님의 이론에 의하면 눈썹은 이제 26살에서부터 30대 초중반까지 대운을 지배를 하고 31세에서부터 34세까지 약 4년 동안 소운을 지배를 한다고도 쓰여 있습니다. 눈썹은 가지런하고 맑고 윤기가 있으면 최고입니다. 거기에다가 살짝 누워져 있는 결을 따라 살짝 누워져 있는 와모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짱인 거죠. 또는 눈썹의 길이가 눈보다 짧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사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런 털이 좀 흩어진 눈썹, 그러니까 털이 눈썹이라고 형상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털의 개념에서 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뭐 사실은 듬성듬성 나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좀 성질이 불량하거나 또 이제 뭐 좀 뭐 하여튼 좋은 눈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이천 선생님의 이론을 우리 문수사들에게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다가 이 눈썹 꼬리가 없어요. 불분명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문수 기술로 눈썹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제 이론을 붙이면 거의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눈썹 털이 듬성 눈썹 나 있거나 또 산만하게 나 있는 경우들 이제 많이 보이죠. 눈썹 꼬리가 없거나, 제가 이게 눈썹 꼬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느냐,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재산이 흩어지고 돈이 모이질 않습니다. 벌어도 그냥 나가는 거예요. 마이천 선생님도 역시 눈썹의 털은 윤기가 있으면서 넓고 곱고 길게 나 있어야 좋은 눈썹이라고 했으니, 이는 곧 제가 말씀드리는 이 와모에 해당하는 눈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문수사들에게 찾아오는 손님들, 고객들은 대부분 눈썹을 시술 받으러 오시고 계신데요. 이런 분들에게 관상 눈썹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무작정 일자 눈썹을 권하거나, 일자 눈썹이 유행을 타니까 일자 눈썹으로 해야 한다고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사실은 고객을 위한 눈썹이 아니고 기술자를 위한 눈썹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눈썹을 그리는 자를 사용하기에 앞서서 고객의 얼굴에 맞는 눈썹을 디자인부터 그려보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자형의 눈썹을 그리는 방법이나 도구들은 많지만 곡선형의 눈썹이나 각진형의 눈썹, 아치형의 눈썹, 또는 중국 스타일의 눈썹, 또는 유럽형 스타일의 눈썹을 비교적 쉽게 그릴 수 있는 도구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핸들링을 해야 됩니다. 직접 그려서 보여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문수사들은 눈썹을 그릴 때 어떤 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사실은 펜슬로 관상적으로 맞는, 즉 얼굴형에 맞는, 마이천 선생님의 말씀대로 얼굴의 골격에 맞는, 즉 얼굴의 뼈에 맞는 눈썹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썹 그리는 자가 있다고 해서 모든 얼굴형, 그러니까 얼굴형이죠. 마이천 선생님은 얼굴의 뼈를 또 말씀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형에 서로 상이한 얼굴형에 같은 눈썹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사실은 관상학적으로나 문수기술학적으로나 맞지 않는 방법인 듯 합니다. 엠보 눈썹은 눈썹의 문수기술 중에서 시술 면적이 가장 적으며 눈썹의 결과 같은 모양으로 눈썹 선을 만들어내는 우리 문수기술에서 최고의 기술인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얼굴에 미세주름까지 인간의 희노애락과 관상을 보는 시점에서 엠보 눈썹 시술은 선의 방향과 개수, 간격 또는 선의 길이 등등등등 이런 한 개 한 개의 선이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만들면 눈썹의 형상은 하고 있지만 관상 눈썹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여자의 눈썹은 가늘고 눈은 맑아야 하고 입술은 붉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국형의 일자형 눈썹이 가늘지 않는 눈썹이고, 또는 눈썹의 꼬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게 하는 눈썹입니다. 일자형 눈썹은 이 공간 확보를 잘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눈썹의 꼬리가 낮으면 마음도 약하고 고독한 상을 또는 즉 스님이 될 운명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일자형의 눈썹이 어울리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표준형 이상 또는 각이 약간 져 있는 눈썹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중국, 한국,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오늘은 우리 문수사들이 눈썹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관상을 생각하면서 진짜로 고객에게 어울리는 눈썹이 어떤 모양일 때가 가장 좋은 눈썹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수강생 전용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 대한 수강생 전용 영상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수강생 전용 영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에 수강생 전용 영상이 있으므로 표시가 되니까 수강생 여러분들은 전용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면 카톡으로 G메일을 주시면 바로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